자, 오늘은 2-1 첫 번째, 2-1 첫 번째 단원인 1-1 기본 도형. 우리가 2학년 1-2에서는 도형 얘기들을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본적인 도형의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도형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점, 선, 면이에요. 그러니까 점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점이니까 다른 정의가 따로 없고요. 선은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된다. 이렇게 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에 어떻다?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가면서 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수학에서의 선이라는 거야. 선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고.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선입니다. 자, 수학에서 면이 무슨 말이냐면 면은 선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면이 있잖아. 근데 얘가 그냥 면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고 이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자취들 있죠. 여기 남은 것들 있지. 그거를 모아놓으면은 면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면은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그렇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생긴 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되는 거다? 올라가면은 면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점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도형의 점선면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만들 건데 도형은 두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어요. 도형은 평면 도형이랑 그리고 입체 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차이는 뭐냐면 평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삼각형이나 그쵸? 다각형이나 원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일단은 그냥 여기가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판이 평면인 거야. 한 평면. 하나의 평면. 거기다가 그렇지 2D. 거기다 이렇게 도형을 온전히 그릴 수 있으면 얘네는 평면 도형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입체 도형은 어떠냐면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도형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공간 위에 있는 3D 있죠. 3D라는 공간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세우는 우리의 공간. 그쵸? 여기가 3D잖아. 그치? 이렇게 공간 위에 그릴 수 있는 것이 입체 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들이 삼각뿔. 그죠? 또는 뭐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가 제일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기둥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입체 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교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점과 교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점은 무슨 뜻이냐?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이게 얘들아 한자야. 만날 교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랑 만나면 교점이 생기냐면은 선과 선 혹은 선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생겨요. 자, 지금 요런 곡선 보이세요? 네. 요런 직선 보이세요? 네. 얘네가 요 점에서 만나죠. 요 점을 뭐라 그런다? 교점. 교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면이에요. 그 면에 선이 뚫고 지나간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얘가 만나는 것을 점으로 만나게 되죠. 네. 이 점을 뭐라고 한다? 교점. 교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고 면과 선이 만나도 교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교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교선이 생기냐면 면과 면이 만날 때 교선이 생겨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한 면이죠. 파란 색깔이. 그 다음에 이 회색깔이 하나의 면이에요. 얘네 둘이 만날 때는 요 선으로 만나죠. 그래서 요 선을 뭐라고 부른다? 교선이라고 한다고요. 얘들아 지금 입체도형 원뿔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 면 하나가 지나가요. 맞아요? 네. 면 하나가 지나가면 니네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원뿔은요, 일단 면이 여기 안에가 뻥 뚫렸다고 생각해야 돼. 저기 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얘가 이렇게 선으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날 때는 이렇게 테두리로 만나는 거지 여기가 채워질 때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원뿔이 안에가 그 채워져 있는 것을 원뿔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니네 이거 겨냥도라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펴봤지? 이거 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부채꼴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 네. 이게 원뿔이야. 안에가 채워져 있어? 네. 안에가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겨냥도를 못 그리겠지. 그러니까 안에는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모든 입체 도형은. 그랬을 때 이렇게 한 평면과 쭉 지나가면서 만나는, 통과해서 만나는 것은 얘가 만나는 거지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원뿔과 이 면과 만나는 얘도 교선이에요. 자, 그럼 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교선은 그냥 단순히 니네 이런 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교선은 직선이 될 수도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냐면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도형이 될 수도 있죠. 지금은 이 교선이 뭐냐면 원인 거야. 그지? 그래서 도형인 원이나 타원 등등의 것으로 우리가 교선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단순히 교선을 이런 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형도 교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직육면체가 있어요. 맞아요? 직육면체라는 것은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니네가 봐도 이런 면 하나, 요 면 하나, 그쵸? 여기 하나, 요 옆에 하나, 뒤에 하나, 요 밑에 하나 해서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면이랑 요 면이랑 요 면이랑 만났어.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교선. 그럼 얘가 교선인 거야. 이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선의 개수를 셀 수 있겠죠? 네. 교선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아요?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죠?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위에 4개, 옆에 4개, 밑에 4개여서 총 몇 개가 있다? 12개. 그런데 얘들아, 이걸 보고 나니까 미안, 잘못 썼어. 교선인데. 이걸 보고 나니까 얘들아, 니네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교선이 결국에 뭐랑 똑같아? 모서리. 그렇지. 교선은 결국에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교점이라고 만났지. 그럼 교점이 몇 개 있을까? 8개. 그렇지, 8개 있지. 근데 그렇게 교점을 세고 보니까 이 교점은 다 뭐랑 똑같아, 얘들아? 그렇지. 교선은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입체 도형 안에서 우리는 교점과 교선을 세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 점이 있어요. 여기 점 있죠,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맞아요. 무수히 많아요. 니네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보세요. 이 점을 지나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을 끝없이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고 수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떨까? 오직 하나.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결정돼.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선 결정 조건이 뭐다 얘들아? 직선이 두 점이다. 다시 직선 결정 조건이 뭐다? 두 점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뭔 거야? 두 점인 거야. 다시 직선 결정 조건이 뭐야? 두 점. 두 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직선밖에 안 만들어져. 2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어서 두 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직선 결정 조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선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선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가 다른지 볼게요. 자, 직선이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 한없이 양쪽으로 뻗어야 돼요.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는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AB라고 합니다.
지금 한번 볼래요? 여기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죠? 이 점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한없이 뻗는 것을 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선 AB를 어떻게 쓰냐면 A, B 쓰시고 여기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쓰셔야 이걸 직선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화살표가 뭘 말해주는 거겠어? 한없이 양쪽으로 뻗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이런 직선 AB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AB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직선 BA라고 써도 같은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직선 옆에다가 이렇게 소문자 L, M, N 등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선 L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직선 결정 조건이 점 몇 개라고? 두 개라 했지. 그럼 두 개면 한 직선이 결정되잖아. 그래서 보통 직선 뒤에는 점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직선 AB라고도 부르고, 혹은 이 직선 자체를 소문자 L이라고 써서 직선 L이라고도 부른다고요.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만약에 C라는 점이 있어. 그럼 직선은 한없이 뻗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나 다 같은 직선입니다. 왜냐면 한없이 뻗잖아. 그러니까 직선이란 것은 단순히 여기 보이는 요만큼이 아니라 일로 계속 가는 거야, 얘들아. 나는 여기까지만 그리지만 일로 계속 한없이 뻗어가는 걸 직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직선 AB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지만 계속 일로 뻗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 AC랑 AC도 어때? 이렇게 해서 일로 뻗지? 똑같은 거지. 그지? BC랑도 이렇게 계속 뻗잖아. 일로 가는 거잖아. 그 똑같은 거랑.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직선 L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든 직선들은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나 다 똑같은 직선입니다. 그럼 반직선은 뭐냐면 직선 AB 위에 한 점 A에서 시작하여 시작해야 돼. 시작점이 있어. 그 다음에 점 B의 방향으로 방향이 또 있어야 돼. 한없이 뻗어나가야 돼요.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의 일부분. 직선이 달라 얘들아. 이것을 반직선 AB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직선 AB는 봐봐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직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작이 있고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반직선 AB라고 쓰잖아.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야. 시작점이고 B가 이쪽에 있지.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한없이 가는 직선을 반직선이라고 해. 근데 직선과 다른 점은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게 반직선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 반직선 AB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을 때 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시작점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반직선이라 썼을 때 요 화살표 방향 쪽에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뻗어나가는 방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뻗어나가는 방향. 이게 반직선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얘들아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보세요. 반직선 AB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걸 반직선 AB라고 그러지. 근데 반직선 BA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것을 반직선 BA라고 하는 거야. 출발점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반직선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반직선과 직선의 차이 알겠죠? 그래서 보통 니네가 반직선을 조금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같은 반직선은 어때야 되냐면 두 가지가 같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당연히 시작점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같을 때 같은 반직선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반직선 AB라는 것은 시작점이 A고 뻗어나가는 방향이 B 쪽이지.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준표야.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랑 같은 반직선일까? 다른 반직선일까? 맞았어요. 같은 반직선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효야. 반직선 AB랑 반직선 BC가 같은 반직선일까? 다른 반직선일까? 다르지. 왜 달라요? 시작점이 다르고 뻗어나가는 방향은 같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반직선이라고. 주아야, 반직선 BA랑 반직선 BC랑 반직선 BA랑 반직선 BC랑 같은 반직선일까? 다른 반직선일까? 다른 반직선이죠. 왜 달라요?
그렇지. 시작점은 같으나 뻗어나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다른 반직선이라고요.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같은 반직선임을 찾으면 두 가지를 찾으면 돼. 뭐랑 못 찾으면 돼?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 두 개 다 보시고 둘 다 모두 같은 것을 같은 반직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는 같은 반직선이다. 자, 마지막으로 선분 볼게요. 자, 선분은 직선과 반직선이랑 뭐가 다르냐면 직선 AB에서 두 점 AB를 포함하여 양쪽을 포함해서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을 선분 AB라고 합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야 돼. 그 선분 AB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얘들아 화살표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고 끝이 여기여서 이만큼만 선분 AB라고 한다. 이 두 점을 포함해서. 이해왔죠? 네. 선분이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래서 선분 AB랑 선분 B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같죠. 선분 BA나 선분 AB나 같게 썼다. 잘못 말했어.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게 써드리겠어.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직선은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간다.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뻗어나간다. 선분은 뻗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해하셨으면 한번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같이 직선 위에 세 점 ABC가 있대.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것을 짝지어 보시오라고 돼 있네. 얘들아, 여기 지금 앞에서부터 짝지어 볼게. 자,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직선 AB라고 읽어야 되죠. 직선 AB는 한없이 뻗어나간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지금 ABC가 있잖아. 그럼 직선 AB랑 같은 거 누구 보이세요? 직선 AB. 그렇죠. 직선 AB랑 직선 AC는 한없이 뻗어나가니까 같은 걸로 보이시죠? 네. 또 있습니까? 네. 네. 직선 중간에 쭉 가다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BC. BC.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구성된 직선들은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했으니까 넘어가. 그 다음 얘 할게. 얘들아, 반직선 CA랑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네, 누구예요? 그냥 C. 직선 C. 야, 준표야. 직선이나 선분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직선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선분은 양쪽이 닫혀있잖아. 끝나잖아. 근데 어떻게 직선이랑 선분이랑 같을 수가 있어? 직선이랑 선분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네. C. 반직. 그렇지. 비교하실 때는요. 직선은 직선끼리, 반직선은 반직선끼리, 선분은 선분끼리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반직선이 여기 보니까 BC 있잖아. 반직선 CA랑 반직선 BC는 같아 달라. 다른 이유가 뭐야, 준표야? 뻗어나가는, 아니, 그, 시작점이 틀려요. 시점도 다르고요. 뻗어나가는 방향도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반직선이 아니죠. 쭉 가다 보니까 반직선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얘랑 같은 반직선인지 확인하려면 시점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방향성 같은지 확인하세요. C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방향이나 C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방향이랑 같아 달라. 같잖아. 그래서 반직선 C랑 반직선 CB가 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반직선 넘어가. 왜냐면 여기 반직선 하나 더 있는데 얘랑 같은 반직선은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끝났어. 얘는 없는 거야.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선분으로 넘어가네요. 선분 CA랑 같은 거. 보입니까? 그렇죠. 선분 AC가 보이네요. 선분 CA랑 선분 AC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반직선, 직선, 선분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얘들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 있죠? 우리가 거리라는 것은 뭐로 제기로 하냐면 결국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의 선분 AB의 길이. 자, 거리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는 두 점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을 거리라고 합니다.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을 거리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지금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어. 니네가 뭐 이렇게도 선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거보다 가장 짧게 그릴 수 있어. 마치 A, B를 고무줄로 생각하고 쭉 늘어뜨리면 무조건 직선이 돼버리지. 이게 가장 짧은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거리는 두 점을 이은 선 중 가장 짧은 선이기 때문에 결국 선분 AB의 길이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가 거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길이 비교를 좀 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에서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대. 얘들아, 중점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중점은, 그렇죠. A랑 B를 딱 반으로 쪼갠 거기 때문에 A에서 M 사이의 거리랑 B에서 M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셔요? 그게 중점이야. 근데 NB를 또 중점을 쪼개겠대. 그게 N이야. 그럼 NB의 중점이 N이라는 것은 M과 N 사이의 거리랑 B와 N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 왔어요? 그럼 다음 중 길이 비교가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 돼 있네. 1번부터 보자. 자, MN이 얘들아 요 길이야. 맞아요? 네. 이거는 AB 전체 길이를 4분의 1하면 MN이니. 맞을까요? 틀릴까요?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어차피 BM의 길이나 MN의 길이나 같죠? 네. 그런데 BM을 반 쪼갠 게 N이면 니네가 AM을 반 쪼개면 이 네 개의 길이들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MN이라는 것은 AB를 몇 등분해서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 하나니까 AB의 4분의 1을 곱하면 MN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거. 두 번째, AB가 있네요. 여기서 MB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이 MB에다가 2배 하면 AB가 되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MB가 하나 더 있으면 AB가 되는 거 맞죠? 그 니은도 맞는 말. 자, 이번에는 자, AN이 어디 있어요, 얘들아? A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네. 요만큼을 3분의 4, 3개로 쪼개래요. 3개로 쪼개면 요렇게 쪼갤 수 있겠죠. 하나, 둘, 3개로 쪼개서 4개. 3개로 쪼개면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네. 거기다가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게 AN의 3분의 4인 거야.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갔어? 네. 그럼 AB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얘도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NB. NB가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 있죠? 요것은 AB를 3분한 것 중에 하나네요. 이걸 3등분 하면은 NB 됩니까? 아니요. 이게 틀린 거네요. 정답이 4번이면, 그럼 내가 물어볼게. NB는 AB를 몇 분의 몇 하면은 NB야? 그렇죠. 4분의 1이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렇게 쪼개면 등분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잖아. AB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NB지?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AB라고 했었어야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스포츠 하면 생각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니네 딱 풀어놨는데 한 1, 2, 3번까지 하다 답 나오면 넘어가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정확도 무조건 떨어지는 공부 방식이에요. 너네가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답이 하나 더 나왔어. 그럼 니네 뭘 하겠어? 고민이란 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답을 찍을 수 있거든? 근데 니네가 하다가 멈추면 실수를 니네가 고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간까지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NB가 있네요. NB는 AM이 이만큼이죠. 이것을 둘로 쪼갠 것 중에 하나랑 같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까 이거 둘로 쪼개면 요렇게가 다 같은 길이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M을 둘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NB가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요게 좀 어려워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A, B 위에 점 C를 잡았어. 얘들아, 근데 이번에는 C가 중점이라거나 몇 분의 몇이라거나를 안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네. 그냥 잡았어. 그치? 네. 그냥 이렇게 잡고 A, C의 중점. 대신에 아무데나 잡은 C에서 A, 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면 CM의 길이랑 MA의 길이가 같은 거는 니네가 맞는 거야. 그치? 그리고 CB가 있어. CB의 중점을 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얘가 중점이니까 C의 길이랑 NB의 길이가 같은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그랬을 때 AB, 결국에 전체죠? 전체가 16일 때 MN의 길이 좀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MN의 길이.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편리한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요. 잘 들으세요. 너네가 이 길이랑 같은 건 확실하지? 그 길이를 소문자 A라고 쓰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랑 같은 건 확실하지? 그럼 이것을 소문자 B라고 길이를 지칭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16이라는 것은 뭐랑 뭐를 더하면 돼요? 이게 A 두 개랑 B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2A 플러스 2B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니네 이거 분배 법칙 돼요? 안 돼요? 해요. 되죠. 뭐로,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쓰면 분배 법칙이요. 양변 뭐로 나누면 되겠어? 2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 2로 나눕니다. 그러면 8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니네 M에서부터 N까지 길이 좀 볼래? A랑 B랑 더하면은 MN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따라서 3분 MN의 길이를 8이라고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니네가 중학교 과정이 들어가면은 특히나 도형단원에서 뭘 되게 잘해야 되냐면 미지수 설정 잘 하셔야 돼요. 뭘 잘하라고 얘들아? 미지 설정.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설정할 때는 상수를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이 상수 알파벳은 보통 뭐라고 그랬어? ABC. 내가 이 상수라는 뜻을 얘기해줬지? 얘가 무슨 길인지는 모르지만 길이의 값이 정해져 있는 거라 했지? 값이 정해져 있는 숫자라 했어. 그렇게 A, B라는 미지 설정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 설정하는 거 잘 하실 줄 아시고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